자, 이번에 볼 에피소드는 일본 예능에서 불타 죽은 노인 괴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후지 TV에는 지루한 귀족이라는 방송이 있었음. 세상의 모든 것에 질려서 지루해진 귀족이라는 설정으로 놀랍거나 웃긴 VTR 화면을 보여주고 설정답게 무표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웃으면 벌을 주는 형식이었음. 방송에서 어느 날 유체이타라고 불 위를 걷는 할아버지를 섭외함. 할아버지는 상자 하나 정도의 크기의 불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서 관심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을 했던 걸로 보임. 이 할아버지 분이시네요. 수염이 되게 많으시고 다 하얗시고. 방송 내용은 원래대로라면 상자 하나를 해체해서 널려놓은 크기의 불 위를 걸을 예정이었는데 스텝이 방송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등유 3리터를 준비해서 노인에게 뿌리게 함. 온도는 1000도를 넘어갔음. 이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 아니었고 스텝들이 중단시켜야 했지만 그 누구 하나도 말리지 않았음. 어우, 완전히 화염이죠. 에이스 아닙니다. 오, 여기를 이렇게 걸으신 거 아냐? 결국 할아버지는 허리까지 오는 불 위를 걸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중간에 뛰어나오게 됨. 이미 할아버지의 다리는 까맣게 타 있었고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된 상태였지만 스텝은 출연료 2만엔을 주고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내버림. 그 뒤로도 연락은 일체 없었음. 5일 후 할아버지는 상태가 악화돼서 발작을 일으키게 됨. 오케이. 병원에 실려갔지만 화상으로 인해 다발성 장기 부전이 와서 생사를 헤매게 됐음. 병원 측은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조사가 시작됐지만 후지 TV 쪽에서 그런 방송 자체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할아버지의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며 바로 수사를 접음. 할아버지가 병원 내서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을 때 지루한 귀족에선 그날 촬영했던 VTR을 방송했음. 너무 가혹한 내용에 시청자들은 방송국에 항의하고 결국 방송국 측은 피해자의 형 부부에게 사과하게 되지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노인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형 부부를 속임. 후지 TV는 줄이 닿아 있던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사건을 은폐시킴. 결국 할아버지는 걷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에 있다가 몇 년 후인 2007년에 화상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됨. 이게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으신 거구나 이러면. 그리고 이 사건은 몇몇 관계자들만 알고 쉬쉬하고 있다가 2012년 주간 문춘이라는 주간지에 외부 언론인에 의해서 폭로됨. 내용에 의하면 당시 스텝의 증언으로는 할아버지가 본인이 유체이탈을 하고 고이즈미 총리를 만났다고 말하는 등 치매의 징후가 있었다고 함. 스텝도 이를 알았고 촬영 후에 이 영상이 위험하다는 것도 인지했지만 방치하고 방송해버렸다고 함. 이제 이런 괴담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찾아보신 겁니다. 나도 이 괴담 자체는 한번 들은 적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뒷이야기가 다른데 올라와서 한번 가져와 봄. 사건 발생, 그러니까 저 영상이 촬영된 게 2003년에서 4년 사이, 노인 사망이 2007년, 사건 폭로 보도가 2012년. 아카이브에 따르면 실제 주간 문춘, 소위 찌라시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에 올라왔는데 2003년 12월 4일 노인과 함께 방송국이 하천 부지에서 촬영. 12월 6일 노인의 형수가 방송 촬영으로 인해 현관에서 기어다니는 노인을 발견. 12월 9일 상태가 악화되어 구급차로 실려감. 12월 10일 경찰이 후지 테레비를 사정 청취. 12월 15일 방송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남. 2004년 1월 19일 TV에서 문제화가 방송됨.
한 달쯤 지나서 방송이 된 거네요. 2004년 1월 21일 후지테레비는 사고 대응팀을 구성함. 2004년 1월 말 전 경찰 간부인 후지테레비 임원이 사건을 덮어버림. 2007년 9월 노인이 병원에서 사망.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중들이 동요하고 여러 반응, 시위, 서명운동도 했다는데 후지테레비는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음. 그냥 무대응 일관. 이게 뭐 비방이거나 그냥 루머였으면 고소하거나 대응이 있었을 텐데 그냥 아예 무대응.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저쪽 글에 방송된 거 링크도 있던데 좀 그래서 링크는 뺨. 방송된 게 있다고? 아무튼 12년 전 영상인데 10만 조회된 영상이더라. 저런 게 있었다고 괴담으로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그냥 괴담이지 설마 진짜겠냐 했는데 진짜였고 방송도 남아있고 그런데 그냥 아예 묻어버려서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는 게 그냥 공포네. 솔직히 이거 누가 이번에 올려주기 전까지는 들은 거 그냥 흔한 방송과 괴담 그런 종류인 줄 알고 있었음. 점점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일본 예능에서 불타 죽은 노인 괴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한국에는 이런 거 없었을까요? 한국에도 뭐 옛날에 방송의 선이 좀 없는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더 위험한 방송? 그런 거에도 뭐 돼지 죽이고 뭐 닭 죽이고 떨어뜨리고 뭐 이런 방송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케이블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는데 후지 테레비는 이거 그냥 메인 방송사 아닌가? 일본에? 그런데 이런 걸 했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저때 일본 방송사는 그냥 미친놈이었네. 주간 문춘 저기가 일본 인사이트 비슷하던데 그래서 더 크게 안 번졌나? 옛날에는 찌라시 인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이트인가 보네요. 아 진짜 인간이 무섭다. 괜히 우지 테레비 소리 듣는 게 아니었네. 구더기 테레비라는 멸칭이 있나봐요. 후지 테레비가. 어떡하냐. 안타까운 사고. 요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 이제 일본 예능에서 불타 죽은 노인 괴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떡 먹다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뭐지? 한국에 한국에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구나. 어떤 일인지 한번 볼까요? 인류일은 101% 장정진 사망 사건. 2004년 9월 13일에 KBS2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은 101% 촬영 중 송편 먹기 내기 코너를 진행하다가 성우 장정진의 목에 그 송편이 걸려 결국 질식사로 이어진 사건. 이 사건의 여파로 결국 일요일은 101% 자체가 완전히 종영되었다. 어떡하냐? 2004년 9월 13일 오후 7시경 KBS 88체육관에서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은 101% 서브 코너 골목의 제왕 추석특집 방영분을 녹화 중이었는데 해당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한 형식의 먹는 내기 게임으로 여기서 장정진이 게임 진행 과정에서 송편을 급하게 먹던 중 송편이 호흡기를 막아 질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출연진 중 심건호가 하임리히법을 할 줄 알았고 장정진의 증상을 한 번에 알아봤는데도 장정진은 괜찮다며 구토를 하러 화장실로 갔고 이후 장정진이 돌아오지 않자 심건호가 아무래도 걱정되어 따라갔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는 게 KBS의 주장이다. 헐, 어떡해.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당시 제대로 된 의료진만 배치했더라면 본인도 별다른 거부 없이 진찰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건 기획자의 책임이 엄청났다.
다른 패널의 눈치를 보면서 빨리 먹는 게임을 촬영하면서 목구멍이 막히기 쉬운 떡을 지정한 점과 마실 물, 응급처치반도 없이 기획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법도 한데, 근데 확실히 잘못이 있는 거긴 하죠. 위로진을 배치를 해야겠죠. 만약에 이런 먹는 걸로 뭔가 스피드를 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면.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한 네티즌이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사고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고, 9월 19일 장정진 성우가 항상 내레이션을 맡아왔던 SBS 인기 가요에서도 당시 MC였던 김동완, 박한별이 사고 소식을 언급하고 쾌유를 비는 멘트를 하기도 했다. 일단 장정진은 늦게나마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많은 팬과 일반 대중들이 쾌유를 기원했지만 이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한 달여가 지난 2004년 10월 11일 오후 6시 23분경 서울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질식 탓에 발생한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인해 결국 향년 51세로 별세하고 말았다. 그럼 이게 한 달 정도 있다가 장기들이 다양하게 이제 부전이 된 거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일요일은 101%의 빈자리는 동년 11월에 여걸5를 이어받은 후속 해피 선데이가 계승했다. 해피 선데이의 전신이구나. 이 사건에 대해 스포츠 조선은 장정진이 사건 발생 후 별세하기 전까지 한 달간 위식 불명 상태일 때 위식을 차렸다는 오보를 내 일부 사람들이 속았지만 이후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도 없었다. 더불어 안 그래도 침울한 장례식 때 관련 연예인과 담당자들이 왔다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든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면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도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 일부는 제명되거나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공로상, KBS에서 공로상을 주기도 했고, 당시 장정진은 본격적으로 KBS 예능 등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려나가던 중이었고, 국민 성우급으로 전 국민이 그의 목소리를 알 정도로 스타 중의 스타 성우였다. 이분이시구나. 유명한 탐정도 하셨고, 원피스 쥐라클 미호크도 하셨었던 레전드 성우셨네요. 이런 일이, 유사 사건들이 꽤 많네요. 다음 에피소드는 산채로 불타 죽은 중국인 사건입니다. 이분이신 것 같은데요. 피해자는 광동성에서 다운 증후군을 앓던 36살 된 린 샤오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집 앞에서 갑자기 실종이 되었음.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가족들이 애가 탔지. 아무리 다운 증후군 환자라고 해도 집 앞에서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으니까 누군가 납치나 유괴해 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처음부터 가족들이 공안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 샤오런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애걸복걸 했었는데, 공안들 입장에선 귀찮은 데다가 돈도 되지 않는 일이니까 야 이 새끼들아, 돈도 없는데 어디서 신고질이야? 야 꺼져! 라고 내쫓았어. 이렇게 박대를 당했음에도 샤오런인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년이 걸려서 이웃 친척으로부터 10만 위안을 구해다가 공안들에게 찔러주니까 그때부터 공안들이 빛의 속도로 수사를 시작했음. 10만 위안? 10만 위안은 뭐 2천만 원 정도. 2년이 걸려서 이웃 친척들로부터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를 구해다가 공안들에게 찔러주니까 그때부터 공안들이 빛의 속도로 수사를 시작했음. 공안들이 해당 지역 CCTV를 다 문의해 본 결과 해당 지역 근처 CCTV에서 운 좋게도 2년이 지났음에도 삭제가 되지 않은 영상을 발견하고는 바로 누군가 샤오런을 차에 태워서 납치했다는 걸 파악하고 바로 중국인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돌려서 납치범이 누군지 파악하고 납치범 황 씨를 검거함. 뇌물 받기 전에는 2년 동안 조사를 안 했었는데 뇌물 받고 나서는 검거까지 딱 일주일 걸림. 그냥 안 잡는 거네 그러면. 그리고 범인 황 씨에게 CCTV 영상을 들이밀면서
그래서 샤오런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산채로 화장터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뒤졌겠죠 라고 범인 황 씨가 태연히 자백을 함. 그래서 공안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까 범인 황 씨는 시신 항구를 구해달라라는 중국 부잣집의 의뢰를 받고 일을 진행했던 거였음. 원래 광동성은 인구가 1억이 넘다 보니 시체를 땅에 묻으면 사람이 살 공간이 더 좁아지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화장을 하도록 규정해 두었는데 하필 부자가 아무로 죽기 전에 나는 뜨거운 화장터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부디 매장해다오 라고 유언을 남긴 거였었거든. 근데 광동성 정부에서는 매장을 철저하게 금지하니까 부잣집에서는 머리를 굴려서 내놓은 게 그러면 시신을 항구 구한 다음에 돌아가신 어르신이라고 속이고 화장하면 광동성 정부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 진짜 돌아가신 어르신은 몰래 매장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였음. 그래서 범인 황 씨에게 10만 위안을 건네주면서 어디 공동묘지를 털어서라도 시신 항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범인 황 씨는 공동묘지 털면 귀신들에게 저주받는다면서 어차피 장애인들은 사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곤 저렇게 샤오런 씨를 납치한 다음에 억지로 45도짜리 독한 술을 리터 단위로 주입시킨 다음에 관뚜껑을 못으로 받고 나서 이렇게 화장터로 보내버린 거예요. 진짜 나쁘다. 진짜 귀신들한테 저주받을 생각하면서 사람 죽일 생각을 해? 장애인들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너무하다. 사페야 사페. 원래는 광동성 공무원들도 화장하기 전에 일일이 관뚜껑 열고 사망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이것도 5천 위안짜리 선물을 보내주니까 고맙다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화장 진행한 거. 그리고 부잣집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선 들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단둘이 잘해라 라고 말하고 끝남. 이렇게 하늘이 경악할 사건이 터졌지만 중국 법원에서는 뭐 이런 일이 대수라고 하면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해줌. 범인 황 씨가 감옥에서 깽판만 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자동으로 징역형으로 감형되어서 아마 시진핑이 죽기 전에 사면이 될 거임. 그리고 이런 사건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중국 언론에는 아예 보도도 안 되고 홍콩 쪽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만 보도됨.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너무하다. 아니 시체 구하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시체 구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죽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진짜 너무하다. 산채로 불타는 고통이 가장 아프다던데 근데 산채로 태운 건가? 산채로 태운 거야? 진짜 개쓰레기네.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불로 태워서 죽여버렸네. 아무튼 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산채로 불타 죽은 중국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예.